150명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프랑스로 대선 승리 후 첫 해외 방문에 나선 트럼프 당선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당시 연대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And you were at that time present for the first time, and I remember the solidarity and your immediate reaction. So, welcome back again. Thank you to have you here. 트럼프 당선인 역시 과거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And we had a lot of success, really great success working together on defense and offense too. And it certainly seems like the world is going a little crazy right now, and we'll be talking about that. Thank you. 뒤이어 도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을 계기로 성사된 전격 3자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동은 미 대선 이후인 지난달 6일 통화 이후 처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뒤 생산적이고 좋은 회담이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언제나처럼 단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정당한 방식으로 끝나기를 바란다며 힘을 통한 평화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Це дуже важливо, щоб партнери знали від нас наші позиції, а не від когось третього. Без України цей мир справедливий, будь-які домовленості неможливі.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었으며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젤렌스키 대통령. 정치적 궁지에 몰려 중재를 통한 국제적 위상을 보여줄 기회였던 마크롱 대통령. 이번 트럼프와의 3자 회담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대선 승리 이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시종일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NBC 방송에 출연한 트럼프 당선인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탈퇴도 고려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유럽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는데 방어까지 해주는 것은 이중고라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도 줄일 것이라며 당선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종전을 위해 대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So you've spoken to President Putin since you've been elected? I don't want to say that. I don't want to say anything about that because I don't want to do anything that could impede the negotiation. 중국 등 경쟁국에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는 이런 조치가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And I had a lot of tariffs on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but in particular China, we took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we had no inflation. 금리 정책 등을 놓고 선거 기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트럼프는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보장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는 어느 정도 풀릴 전망입니다. 자신의 최대 정적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과거 특검 수사를 공언했던 트럼프는 이제 그럴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looking to go back into the past. I'm looking to make our country successful. Retribution will be through success. 트럼프는 또 대선 패배에 불복해 지난 2021년 1월 미 의회 의사당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자신의 지지자들은 취임 첫날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고 임기 동안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나카타니겐 방위상 등을 만나 지역 안보 현황과 미일 방위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초 오스틴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일정을 막판에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문길 기내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며
한미 연합태세는 어떤 우발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사태가 한미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은 없을 거라며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과 폴 럭헤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각각 한국 대화 상대와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간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탄핵 표결 무산 이후 민주적 절차와 시스템의 작동을 강조하며 평화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을 실시간 주요 뉴스로 전달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1년의 대응은 한국 국민의 불신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태 수습까지 갈 길은 멀고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혼 게이자 역시 한국 정치의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한미일 등 국제협력에 미칠 여파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면 기사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윤 대통령이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될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도 실행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한미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日韓関係全体の取り組みについては、情勢を注視しつつ適切に判断をしてまいります。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정국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일본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한국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외교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다며 일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나갈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방위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하며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국의 혼란에 편승해 더욱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정권 교체로 야당이 집권하면 한국이 중국, 북한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일본 정부 내 우려도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매듭짓는 마지막 조치를 내렸습니다. AI 개발의 필수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처음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 게 골자입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 SMIC와 화웨이의 칩 공급망 해당 기업 등 140곳도 규제 명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화웨이가 신제품 출시로 건재를 과시한 것과 무관치 않단 말이 나옵니다. The protections of our advanced technologies, these are things we're going to advocate continue because we think that they are not political issues. 중국은 민간 군사,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 통제로 하루 만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광섬유 등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을 거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갈륨의 98%, 게르마늄의 68%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특히 안티모니의 경우 미국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63%에 달합니다. 对中国企业实施单边霸凌行径，这是典型的经济胁迫行为。 중국 산업계도 미국산 반도체 구매에 주의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당국의 보복 조치에 호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반도체 일격에 맞서 중국은 희소 자원을 무기로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트럼프 2기 출범 뒤엔 미중 간 상호 보복의 악순환이 더욱 거세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4년간 이어진 철권 통치를 상징하는 시리아 대통령궁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궁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알 아사드 정권의 몰락을 자축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풀려난 수감자들이 거리를 질주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13년간 이어진 내전을 피해 유럽과 중동으로 터졌던 시리아 난민들도 일제히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The feeling is a bit hard to
describe because we've been waiting for this for a long time.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은 환영 메시지를 발표하면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의 부상을 경계했습니다. 반군의 핵심 세력인 HTS는 알카에다와의 연계 등을 이유로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무장 조직입니다. 실제로 다마스쿠스를 장악한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반군 지도자는 이슬람 국가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군의 군사 행동이 주변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개가 넘는 정파가 뒤섞여 있는 반군 내부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혼란한 상황을 고려해 레바논과 요르단 등은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수의 탱크를 동원해 1974년 휴전협정으로 설정된 골란 고원의 완충지대를 장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We gave the Israeli army the order to take over these positions to ensure that no hostile force embeds itself right next to the border of Israel. 알 아사드 정권을 발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견제했던 이란과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중동 정세의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서 스웨덴 할림원에서 기념 강연에 나선 소설가 한강.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그동안 소설을 쓰며 삶에 대해 통찰해온 시간을 회고했습니다. 폭력과 사랑,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새로운 작품으로 나아갔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어쩌면 모든 질문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회상했습니다. 또 소설을 쓸 때 신체를 사용한다며 자신이 느끼는 생생한 감각들을 전류처럼 문장들에 불어넣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걷고 달리고 바람과 눈비를 맞고 손을 맞잡는 모든 감각의 세부들을 사용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쓴 책들을 뒤로하고 삶이 허락하는 한 가장 멀리 앞으로 더 나아가며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실이라는 것을 그 실에 연결되어 주었고 연결되어 줄 모든 분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노벨 주간이 한창인 스톡홀름 시내 곳곳에는 기념 조명이 켜졌습니다. 시청 외벽에는 한강을 비롯해 역대 여성 노벨 수상자의 업적을 기리는 미디어 파사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But it was beautiful. They have sounds and then they project beautiful art pieces. So it's really nice. I think we are proud of it. 한강 작가는 오는 10일 노벨 주간의 대미를 장식할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무대에 오릅니다. 스톡홀름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경제팀은 계엄 사태 이후 매일 비상회의를 열고 대외 신인부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엄 탄핵 정부 후폭풍에 민생과 경제 정책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일로 본회의 상정을 미룬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경제 정책은 예산안과 맞물려 있는데 전국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예정대로 이달 내 발표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경제 로드맵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내년 수출과 내수 대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잘 정해지지가 않으면 당연히 정부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당장에 정부 재정 집행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경제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서
계엄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주요 민생 경제 법안도 뒷전이 돼버렸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과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 개편안 국회 처리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 원성이 쏟아집니다. 보호 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년 경제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리스크가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성장률이 1%대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해외 투자 은행들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요즘 같은 연말이면 각종 연회로 붐비는 국내 5성급 호텔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연회 행사 취소율이 5%에 달합니다.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연회 행사는 객실과 달리 취소가 잘 나오지 않았던 터라 호텔 측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때 동요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태가 비교적 빠르게 해제된 것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I mean, a lot of my friends and family wrote me if everything is okay. I was a bit scared at first, but I think it was overruled very quickly. I guess just a bit concerned, not knowing what that meant for us. Was any travel plans or anything going to be disrupted? But no, we haven't had any issues at all.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주요 여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예약률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지만 여행업계는 불확실성이 가져올 앞으로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체적으로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떤지 여행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점 업계는 고환율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유통업계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자칫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포항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삼척역으로 들어옵니다. 이달 말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시험 운행을 하는 겁니다. 궤도와 신호체계, 승객 편의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고속철도가 새로 놓인 포항 삼척 구간은 총 166km. 이 노선이 개통되면 부산, 울산, 경북, 강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동해선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동해선에는 최고 시속 150km의 ITX 열차가 투입됩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3시간 5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갈아타야 했던 기존 노선과 비교하면 약 1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향후 KTX 열차가 운행되면 이동 시간은 2시간 반으로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고속철도 개통으로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고 물류 환경 개선으로 수소산업 벨트 구축 등 지역 간 산업 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과 협업하여 관광지와 식당, 카페와 연계한 삼척 투어 척척베스 관광 상품을 판매하여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선 철도는 2030년 강원 고성까지 연장돼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인구 1750만 명이 거주하는 선전. 전 세계 15만 명의 식품 관계자가 다녀가는 중국 선전 세계 농식품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우수한 농산물로 만든 신선하고 건강한 남도김치, 그리고 좋은 남도의 식품들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의 우수 농수산물로 만든 다양한 농식품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고구마 빵과 쑥떡, 발사믹 식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그런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고,
몸에 좋은 약초로 만든 붉은빛의 홍주도 술의 나라 중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장당구이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된장과 고추장 등 각종 장류는 한국의 맛을 알렸습니다. 된장을 알아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먹어본 분도 계시고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전통의 맛을 우리 중국 사람들이 알아서 좀 더 가깝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박람회장 면적만 축구장 8개 크기. 중국 선전 농식품 박람회에 참여한 식품업체는 1,800여 개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남 우수 농식품업체 12곳이 이번 박람회에 초청됐습니다. 대륙시장 진출을 위해 품질 좋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알리는 마케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수출이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쪽으로도 꾸준하게 전남 특산물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길을 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초청받은 전남의 다양한 우수 농식품이 세계 최대의 농식품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중국 선전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한지 표면엔 2차원 나노 신소재인 맥신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스프레이 코팅법을 적용해 기존 용액 코팅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한지의 전극을 연결하니 불이 들어옵니다. 한지의 뛰어난 내구성과 유연성을 활용해 혁신적인 유연 전자 소자를 개발한 겁니다. 한옥의 보온 단열재나 온도 센서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지에서 열도 나고 한지가 센서도 되고 한지가 배터리도 되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응용 분야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경희대 연구팀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자가 치유 트랜지스터입니다. 힘껏 잡아당겨도 찢어짐 없이 유연하게 늘어났다가 곧바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나노 방막신 기술은 전자부품이 손상돼도 전기적 특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자 피부의 핵심 소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범위한 전자기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후에는 이제 인간과 기계의 인티그레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소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학교를 연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지역협력연구센터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희대와 성균관대를 비롯한 도내 11개 연구센터에 6년간 매년 5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허 등록 11건, 기술 이전 16건, 상용화 20건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융합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미래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는 연구 성과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AI 기반 의료 바이오 응용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콘서트 재개를 알리는 게시물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전액 환불 처리하겠다며 공연 취소를 공지했던 걸 철회한 겁니다. (6년) 반 만에 한국 팬들을 만나는 팝스타 두아리파도 고심 끝에 단독 콘서트 진행을 이어갔고 장범준 역시 예정된 공연을 정상 진행하겠다며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도 일상을 지키자고 팬들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현진의 인터뷰가 이틀 뒤로 미뤄지는 등 작품 홍보를 위한 배우들의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서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김일성이 때려주기도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한밤중 내려진 계엄령 선포는 2024년판 서울의 봄이란 반응이 쏟아지며 개봉 1년이 지난 영화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지난주 청룡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본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단체들은 국정 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이제 처벌만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마침 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 그런 이제 민족사회 비극에서 다뤘잖아요. 전 국민들에게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제 인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되돌리고 그런 이제 국민들에게 그런 트라우마적 사건을 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바 노벨 주간이 시작된 만큼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한강이 공식 석상에서 계엄을 언급할지 관심인 가운데 향후 탄핵 정국에 따라 연말 문학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OTT 요리 예능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미션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국내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끈 만큼 한국의 전통 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였습니다. 그래 나는 너 깜짝 놀란 게 간장, 고추장, 된장 먹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디든 통하겠다는 생각이 딱 든 거거든. 이 같은 전통 장을 만들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올랐습니다. 유네스코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우리의 장 담그기 문화가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화 다양성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만큼 인류 무형유산 등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일상 음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문화적 가치가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 제례학을 시작으로 이번 장 담그기 문화까지 23건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About connectivity with the rail network and making sure these communities don't get lost, get left behind. Even though coal is moving on, that we still connect. Since then I started taking it. It was an amazing turnaround. I've been house to house ever since I was like 10. Goes where? How do you decide? Just hold this here. Their design team is amazing. They do all the heavy lifting. Welcome home. Oh my god, it looks so nice.